질문자분 어디 계십니까? 네. 어머니 여기 계셨구나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세상에.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네? 아니에요. 앞 얘기. 네. 저는 읽으면서 오히려 되게 좋은 네. 내용이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아니, 씩씩한 들었는데. 엄마의 기운이 네네. 나서 저는 오히려 좋게 들렸는데 지금은 많이 단단해졌어요. 그래요? 몇 년 전만 해도 네.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좀 무너지는 저희 아이가 지금 11살이거든요. 근데 판정을 받은 거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특수반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판정을 받았고 이제 그날부터 하루하루가 계속 무너짐의 연속. 네. 뭐 감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의 이 강연을 들으시고 힘든 와중에 힘을 굉장히 많이 내셨다고 해요. 네, 그때가 저희 아이가 1학년 딱 들어갔을 때가 이제 코로나 딱 시작할 때였는데 그때 선생님이 이제 강연을 하시는 걸 제가 우연히 봤는데 방청을 오신 분 중에 장애 아이를 포함해서 3명을 키우는 아빠가 이제 사연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집에 있지 말고 광장으로 나와라. 이제 근데 네,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많이 울고 한바탕 그렇게 울고 나니까 힘이 많이 났어요. 네,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힘을 내서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엄마니까 내 아이는 내가 지키고 내가 내 아이를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강하게 잘 키워야겠다 생각했는데 지금도 한 번씩 내가 웃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?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좀 한 번씩 무너질 때가 있어요. 그리고 사실 그때 한 번은 이제 여행을 갔었었는데 제 아내가 새벽에 다들 자고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사실 이 사람한테는 제가 그 당시에 표현 안 했고 그 후로도 표현을 안 했었어요. 근데 저는 그때 진짜 억장이 무너지고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? 내가 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고민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했는데 사실 그때는 답을 모르겠더라고요. 그거를 지금도 사실 답을 모르겠어요. 그거를 어떻게 해서 이 삶을 살고 또 아이하고 제 아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 그건 아직도 고민 중이고 아직도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. 그거는. 갑자기 우리가 너무 큰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으로 생각이 정리가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. 아버지가 장애가 있으셨잖아요. 귀가 안 들리셨는데 지금 돌아보면 아버지의 장애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시선과 대처 방안이 더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. 저희 집의 경우에는. 일단 엄마가 아버지의 장애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장애가 아버지가 3급이시거든요. 근데 어머니가 등록을 늦게 하셨어요.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이유로. 사실 이거를 잡았으면 좋겠어요. 이것을 가능한 햇빛에 놓고 얘기했으면 좋겠는 거예요. 우리 가정 중에 장애가 있다는 건 가족 구성원들이 장기 레이스를 시작한 거잖아요. 장기 레이스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보통의 경우보다 더 저희가 건강한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이제 그런 소리들은 개소리라고 하면 안 되죠. 그런 소리들은 대꾸의 가치가 별로 없는. 근데 항상 그런 지나가는 새와 같은 소리가 앞으로 있을 거거든요. 근데 이 새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요.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언제 둥지를 트냐? 내가 둥지를 만들어 놓으면 걔가 오더라고요. 근데 내가 내 마음에 그 둥지를 없애버리면 그 새는 지나갈 수는 있죠. 근데 그냥 지나갈 겁니다. 제가
전에 어떤 토크쇼를 할 때 그 토크쇼를 지원해 주시는 기업의 대표님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전라도 분인데 겹쳐. 기 빠져. 말투가 원래 그러신 분이. 예. 겹쳐요, 김 교수님. 겹쳐. 내가 많이 들었잖아요. 그럼 이제 여기에 겹쳐 노이로제가 걸려요. 겹쳐. 그 머리에서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. 노이로제처럼. 그래서 힘든 것도 있는데, 근데 또 놀랍게도요. 그렇게 하려고 제가 더 정신을 차려서 제가 좋아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하려고. 저희 엄마가 아버지 밥을 3끼를 차리셨잖아요. 엄마 너무 힘들다고 그랬어요.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희한하게 살이 엄청 빠지시는 거예요. 엄청. 엄마가 항상 엄마 저 팬티 좀 사가려고 그러는데 뭐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돼? 엄마는 쌍X라지 입어. 쌍엑스라지요? XX라지. 2X라지를 엄마가 쌍X라지라고 그러면 이제 가게 가서 제일 큰 거 사다 드리거든요. 엄마가 진짜 허리 36인가 그러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플 정도로 살이 빠져버린 거예요. 아버지 돌아가시고 누나들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당신 밥은 안 해 드시는 거예요. 아버지 위해서는 했어요. 하면서 같이 드신 거예요. 그러니까 쌍X라지였었는데 이제는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엄마가 안 해버리는 거예요. 당신을 위해선. 살이 계속 빠지는 거죠. 걱정되게. 그러면서 어쩌면 엄마의 건강을 유지하게 했던 게 또 아버지가 그래서 또 이게 그런 것도 있나. 왜냐면 우리는 이런 게 있잖아요. 나를 위해선 안 해. 근데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. 근데 또 희한하게 그게 또 나와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나만을 위해서면 나 건강 안 해. 근데 내가 내 아이 케어 잘해야 되니까 나 그 운동해야지. 그래서 내가 아이를 지켜준 것 같지만 아이가 날 지켰나?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는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. 근데 아내를 위해서면 하고 남편을 위해서는 하고 애들을 위해서는 보통 하거든요. 이랬건 저랬건 확실한 건 우리는 장기 레이스니까 엄마 아빠가 보통의 경우보다 더 건강하게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건강은 굳셀 건 편안한 강이래요. 외적으로는 굳세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.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는 사람 같네요. 그러니 몸에 좋은 것도 하시고 마음에 좋은 것도 하시고 엄마가 웃고 더 메이크업도 하고 머리도 이쁘게 하고 옷도 좀 색깔 있는 거 느낌 있는 거 전 저희 엄마가 그런 거 입었으면 좋겠더라고요.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. 아유 내가 내 아이 지금 불편한 게 있는데 내가 뭐 엄마가 뭐 이쁜 옷 입고 화장하고 머리하고 No! 아이는 엄마가 이쁘고 화려하고 자기 자신도 가꾸고 그러는 모습을 봐야 자기의 삶에 더 자리를 잘 잡습니다. 안 그러면 생각해요. 나 때문에 엄마가 저러나?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슬픈가? 내가 없어져야 좋아질 건가?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엄마 아빠는 좀 더 옷도 지금 블랙 안 됩니다. 엄마 아빠 옷 이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니까. 네. 아빠가 눈물이 터지죠. 혹시 주인공분을 또 만날 수 있으면은 저쪽에 계신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? 이렇게 남편과 아들 이렇게 셋이세요?
1남 2녀. 아 1남 1녀. 아 일남이. 네 아들 딸. 딸 있어. 그걸 어떻게 헷갈리실 수가? 아니 근데 솔직히 다들 웃으시지만 아내분이 막 진짜 답답하고 막 이게 네. 저는 느껴지긴 해요. 근데 사실 아들이 더 심각한 게 네. 아들이 엄마한테 못생겼다 그랬어요? 못생겼다 그랬어요? 못생겼다 그랬어요? 저 어디 봐서 못생기진 않았거든요. 진짜 못생기진 않았거든요. 진짜 어디서 그냥 한 번도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어느 날 얘가 학교에서 농구를 하다가 친구 안경을 부러뜨렸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안경점을 서로 가면서 너가 이런 일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말하면서 가는데 엄마 제발 그만 좀 말해. 못생겨가지고. 그럼 평소에 남편이 어떤 말을 좀 안 들어주시는 편이세요, 그렇게? 뭐 모든 게 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하고 대화할 때 좀 끼어들지 않고 신경 안 쓰면 더 화나거든요. 옆에서 끼어들고 좀 말 한 번씩 할 때마다 아들한테 더 화를 내는 거예요. 제가 그 모습이 제가 보여서 제발 좀 안 해달라 그러는데 꼭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마디 아니면은 톡으로 이렇게 신경을 누구한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? 그 아내분한테 하시는 거예요? 아들한테 같이 아들한테요. 거들어서 저한테 한마디씩 하는 하면 거예요? 혼나죠. 혼나니까 아, 혼나조가 정사적인 지금 순위가 나왔습니다. 네. 혼나조는 요즘에 유치원도 많이 쓰지 않는. 아니,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이프가 당부를 계속 많이 하긴 했었어요. 이제 훈육을 할 때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는 좀 들어주고 아들을 좀 토닥토닥 해주길 바라고. 역할 분담을 하자고 말씀하신 거예요. 그랬는데 옆에서 이제 지켜보다 보면은 이제 중2고 그 친구도 이제 사춘기다 보면은 약간 예의가 선을 왔다 갔다 하는 때가 있어요. 수위가. 그럼 아빠로서 좀 가만히 지켜보기도 좀 애매하고 말하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고 또 이 친구도 저한테 이제 한마디 하면은 거기서 또 서로 오고 가고 감정 상하게 되고 그걸 또 중간에서 보면은 와이프는 또 되게 힘들어하고 그런데 저도 이제 순간적으로 감동이 또 이렇게 복받쳐 오면 또 하게 되고 화가 나니까 또 카톡으로라도 좀 하게 되고. 아니 혹시 이런 사건들을 스스로 그 해결해 보려고 이야기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? 매번 자주 얘기는 하는데 얘기가 안 되니까 또 똑같은 상황이 매일매일 반복되니까 이제는 도와달라는 말도 하고 싶지 않고 전혀 이제 말도 안 통하는 것 같고 집에 들어오면 정말 쉬고 싶은지 아무것도 일도 하지 않아요. 전혀 도와주지 않고 왕자님 하나. 여기 공주도 있어요. 근데 남편분은 이런 상황 알면서 좀 이렇게 아내분 말을 좀 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왜 안 들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? 들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회생활하고 들어와서 민감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되게 많이 어긋나 온 것 같아요. 이제 계속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의견을 표현을 하면은 무조건 좀 묵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반박을 하면 또 이제 싸우게 되고 또 이제 중2 아들도 그거 못지않게 또 걷다가 이제 더 하니까 이 친구가 많이 좀 슬럼프가 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에 좀 저도 변하려고 해서 요게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뭐 선생님이 많이 조언해 주시면 오늘 좀 듣고 반성하려고 합니다. 요번에 여기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선생님 조금 혼내주시면 좀 말을 들을까? 그런 생각에 제가 텔레비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신청하게 된 거예요. 안 혼내주시면 안 될. 안 혼내주시면 안 될. 나가. 아니 근데 참 이게 그런 것 같아요. 정말 남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밖에서 일을 한다면 예를 들어 이제 방청객분들은 오늘 부부끼리 어떻게 보면 데이트하러 오신 거고 초대 손님이든 저든 보통 이제 일을 하는 거잖아요. 긴장 안 한다 하지만 긴장 안 할 수 없고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 계속 이제 남자분은 이제 밖에서 하면서 이게 뭘 막 돌리실 거 아니에요. 어떤 업무 하세요? 저도 뭐 지금 사람 가장 많이 영업 관련된 일 하고 있습니다. 야, 힘들겠다. 발로 뛰는 직업을.
그러면은 이 영업이라는 게 철저한 성과고 사무실에 가면은 저 바둑판 같은 거 올라가 가지고 뭐 이거 보이고 또 뭐 왜 이렇게 사람 관리 못하냐, 퍼포먼스 왜 이렇게 못 내냐. 맞습니다. 정확하십니다. 이거 계속 이렇게 되면 장담 못해. 나가야죠. 그럼 나가야죠. 이게 막 계속 성과를 내야 되고 오디션을 봐야 되고 아무리 프로고 아무리 로얄이어도 이번 시즌에 잘못하면 무슨 수석이 왜 그래? 수석 바꿔 차석으로. 그러면 마음에 아씨 이거 얼마나 내가 그래요. 내가 수석이었다가 다시 내가 다른 배역 받는 거 정말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힘들걸요. 진짜 마음이 넉넉하지 않으면. 충격이지. 그럼 뭐 진짜 사냥감처럼 막 이러다가 이제 집에 오면 좀 당연히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힘들었지. 그냥 옷 대충 거기다 놔. 그냥 놔. 그냥 뒤지면 돼. 그냥 놔. 이러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내가 몇 번을 말해. 내가 대단한 걸 도와달라는 게 아니잖아. 내가 그렇게 큰 걸 바래? 지금 애도 그러는데 자기까지 그래. 나를 도와줘야지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분은 또 들어보면 저 말이 맞긴 맞는데. 내가 또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나도 힘든데. 이 정도는 좀 너끈히 받아주면 안 되나? 뭐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해야 되나? 맞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은데요.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. 내가 웃지 않았는데 거울 안에 있는 그게 나를 보고 그래서 사실 내가 웃어야 거울도 웃는데 그럼 아내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강사님, 제가 수십 번, 수백 번 먼저 웃었어요. 근데 안 웃는 거예요. 저는 저보고 먼저 웃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. 제가 이렇게 했어요. 남편에게든 아들에게든. 근데 내가 10번 웃었는데 왜 나한테 한 번도 안 웃어줘요? 그렇게 무리한 걸 원한 게 아닌데. 제가 보기에 인간이라는 거울과 거울은 약간 시차가 있는 느낌인 거예요. 내가 웃었다고 얘가 바로 안 웃는 거예요. 왜냐하면 저쪽은 자기의 시간대가 있으니까 이 시차가 있게 좀 오래 있다가 웃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아내의 그 마음을 남편이랑 아들이 내가 웃으면 바로 웃어주면 너무 좋은데 진짜 대단히 큰 걸 바라는 게 아닌데. 그래서 뭐 이거를 올드하게 일방적으로 뭐 아내 되시는 분들한테 뭐 자식이랑 남편이랑 그렇게 뭐 잘 해주세요, 참으세요. 전 이런 말을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아요. 근데 지금 너무 고마운 건 남편분이 이걸 인정하고 있다는 걸로도 참 일단은 전 고마운 것 같아요. 제가 만약에 친정 오빠라면 그래도 박서방이 자기가 잘못한 거 다 인정하고 알더라. 대한민국에 좋은 놈 나쁜 놈이 있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놈 인정 안 하는 놈이 있는 거다. 근데 인정하잖아 박서방이. 자기가 그렇다는 걸. 참 그걸로도 너 복이다. 물론 더 큰 복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. 잘 나가시다. 그래도 박서방처럼 인정하는 남자 많이 없다. 그리고 혼나겠다고 그 말 듣겠다고 다른 남자랑 자기 아내랑 찾아가는 남자도 그것도 많지 않다. 그러니까 네가 너무 아들하고 남편한테 바로바로 피드백 받는 거 조금 내려놓고 좀 너 좋아하는 거 좀 해라.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. I just like you.